안녕하세요, 블루진입니다. 오늘은 제가 또 다른 무시송 히터를 하나 가져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제 옆에 있는 제품이고요. 보시다시피 부피가 상당히 나가는 그런 제품이에요. 가격도 많이 나갑니다. 가격이 지금 159만 원으로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그런데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이미 구매하신 분들도 있고 평은 또 상당히 좋더라고요. 도대체 어떤 제품이길래 가격이 이렇게 무자비한가?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구매해서 만족하며 이용하고 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런 찰나에 제품 리뷰 요청이 와서 제가 제품을 받았고 한번 실사용을 했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제품도 안내를 해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조사는 AMP라는 브랜드입니다. 기존에는 인산철 시동 배터리를 제작을 하시다가 이번에 이렇게 이동식 무시동 히터까지 만들게 되었어요. 내부에 매립된 무시동 히터는 5K 열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시동 히터가 2K, 3K, 5K, 8K 여러 가지 열량이 있는데 바깥에서 이동식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무시동 히터는 5K를 많이 이용하는 것 같아요. 쉘터도 데우고 뭐 차 안도 데우고 이런 식으로 이용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제품이 제법 큰데 큰 이유 중 첫 번째는 이 안에 파워뱅크가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동식 무시동 히터들이 기름통은 매립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파워뱅크는 일반적으로 따로 구매해서 전원을 연결해서 이용을 하는데 이 제품 파워뱅크까지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파워뱅크를 따로 돈 주고 사기도 좀 망설이고 있다 이러신 분들에게 일체형을 그냥 아예 사버리면 관리가 편하다는 측면이 있어요. 아무래도 뭐 선을 꼽네 마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요. 내부에 매립되어 있는 파워뱅크는 리튬 인산철로 만들어져 있고 50A가 매립이 되어 있어요. 파워뱅크만 해도 거의 5kg에 가까운 무게가 매립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 무게 제법 나갑니다. 19kg가 나가게 되고요. 연료통은 5리터가 매립이 되어 있는데 연료를 5리터를 완전히 꽉 채울 수는 없어도 어쨌든 5리터를 넣는다고 가정하면 전체 무게가 24kg이 돼요. 그래서 제법 무게가 많이 나가게 됩니다. 자, 그럼 외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겉에는 알루미늄으로 이렇게 하우징을 만들어 놨어요. 검은색 도색을 해놔서 굉장히 고급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상단에는 연료를 넣을 수 있는 주입구가 보여져요. 연료통은 5리터로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측면 부인데요. 먼저 이렇게 메쉬망이 보이죠. 안에 무시동 히터가 있고 매연 배기를 관을 이렇게 뽑아서 앞으로 보내면서 열기가 중간에 있을 텐데 그 열기를 바깥으로 배출시켜주는 구조로 보여지고 이쪽에 온풍관을 연결할 수 있는 온풍구가 있습니다. 이 제품 굉장히 특이한 게 온풍구가 이쪽에 하나 있고 또 반대편으로 가보면 이쪽에도 온풍구가 있어요. 뜨거운 바람을 이렇게 양쪽으로 뺄 수가 있고 물론 바람을 정할 수가 있어요. 한쪽만 나오게 정할 수가 있거든요. 이쪽으로 돌리면 이쪽만 나오고요. 이렇게 돌리면 이쪽만 바람이 나오고 중간에 두면은 반반 나오게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쉘터와 차, 뭐 차와 루프탑 이런 식으로 양방향으로 온풍을 보낼 수 있도록 만들어 둔 것이죠. 지금은 연료가 1리터 조금 넘게 들어 있을 거거든요. 20리터 정도 무게인데 사실 남자분들은 드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물론 얘를 좀 들고 차 안에다가 올리려고 하니까 조금 들어서 올려야 되는 게 조금 어렵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뭐 들고 이동하는 것 자체가 남자분들은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여성분들은 차 안에 싣고 뭐 꺼내고 이러는 것도 좀 어렵지 않을까. 이제 힘이 물론 강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힘이 좀 없으신 분들은 어려워 보일 것 같아요. 자, 그럼 전면부 기능을 살펴볼게요. 먼저 손잡이가 있습니다. 손잡이는 앞뒤로 있어서 제품을 들 수가 있고요. 이쪽 컨트롤러, 작동 컨트롤러를 연결할 수 있는 연결부가 있고요. 이쪽은 바람의 방향을 정합니다. 이쪽으로 하면 바람이 절로 가고요. 이렇게 하면 바람이 일로 오고. 보시면 이 안에 이 플라스틱이 이렇게 돌아가요. 내가 돌린 대로. 저쪽을 받거나 이쪽을 받거나 가운데다 두면은 반반 이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여기 USB 두 개를 꽂을 수가 있어요. 하나는 PD 출력 단자에서 USB C2C 아시죠? 고속 충전을 하실 수가 있고 이쪽에 QC 3.0 일반 USB가 있습니다. 이렇게 껐다 켰다 할 수 있고 전화 표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XT90 인아웃 단자가 있고 XT60으로 DC-DC 8A라고 적혀 있는데 이쪽은 입출력을 지원해요. 그래서 파워뱅크 50A를 가지고 내가 다른 제품을 이용하겠다. 출력을 할 수도 있고요. 집에서 가정용 충전기 충전할 때 일로 충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은 시거잭 주행 충전기가 내부에 매립이 되어 있어서 케이블만 시거잭으로 차량에 연결하면 시동 켰을 때 충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쪽은 아시다시피 매연이 밖으로 나가는 매연 배기부입니다. 보통 배기 호스를 연장을 해서 이렇게 본체하고 좀 떨어뜨리게 되죠. 후면에는 특별한 기능이 있지는 않고요. 손잡이 마찬가지로 있고 무시동 히터에 온풍을 보내기 위해서 바람을 넣는 흡입구가 있습니다. 앞쪽에 매연 배기부가 있었잖아요. 매연 배기부랑 온풍을 내보내는 이 흡입구랑 서로 이제 반대 방향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제품이 좀 제법 크고 길이 길기 때문에 판매자께서는 매연 배기부에 호스를 굳이 연결하지 않고 그냥 이대로도 이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바닥 쪽은 요거가 이렇게 돌려서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수평 조절 바닥 지지대라고 할까요? 이런 제품을 달아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안쪽인데요. 이쪽은 별다른 건 없고 여기에 알루미늄 하우징에 구멍을 뚫어놨어요. 그리고 안에 연료통이 보이거든요. 연료 남은 양을 바깥에서 확인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지금 거의 밑바닥에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다 쓰고 밑바닥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작동을 해볼 건데요. 액세서리가 제법 많이 있습니다. 지금 받침도 함께 주신 거고요. 구매하면 기본적으로 들어있거든요. 기름도 좀 부족하니까 기름도 넣고 액세서리도 부착을 하면서 작동을 해볼게요. 아마도 이 제품 구매해서 받으시면 택배 박스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제품 본체도 크고 거기다가 제품 깨지지 말로 포장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박스 굉장히 큰데 그 박스가 하나가 아니라 박스가 두 개예요. 두 번째 박스에는 각종 액세서리들이 들어있는데 액세서리들도 제법 이게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송풍구가 있어요. 이번에 제가 송풍구를 하나 더 받았는데 아마 본 제품에서는 보통 이런 일반적인 제품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 다음에 본체하고 이 온풍과 연결할 수 있는 젠더 있고 차박 많이 하시니까 차량에 연결할 수 있는 어댑터 젠더 여러 가지 있습니다. 네, 매연 배관이고 여러 가지 있어요. 제가 연결하면서 설명드릴게요. 온풍과는 제가 이렇게 두 개를 연결해 봤습니다. 이쪽이 소음이 더 적다는 얘기가 있어서 한번 테스트 해보려고요. 이 제품 파워뱅크까지 일체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용하는 방법이 굉장히 간단해요. 기름 넣고 이 컨트롤 연결하고 버튼 누르면 땡깁니다. 그럼 바로 작동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컨트롤러고 연결 케이블이에요. 근데 케이블을 두 종류를 제공해 줍니다. 하나는 짧아서 여기다 이렇게 두고 이용을 할 수 있는 케이블이고요. 또 하나는 케이블이 한 2m 가까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 컨트롤 차 안으로 넣어서 차 안에서 온도 조절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용이하라고 좀 긴 케이블을 또 추가로 제공을 해 줍니다. 케이블을 이렇게 연결하고요. 그 다음에 항공 4핀으로 컨트롤 연결합니다. 이 컨트롤러가 짧은 케이블 쓰면 여기다 이렇게 딱 끼워두면 돼요. 이렇게. 근데 물론 이동하실 때는 반드시 빼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동하다가 버튼 한번 누르면 바로 켜져 버리거든요. 버튼 눌러서 전원을 켭니다. 자동으로 켜지네요. 이렇게 온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단수 조절 1.4 칼로리거든요. 최대 이렇게 5kg까지 올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한번 버튼을 누르면 온도 조절, 내가 온도 조절로 세팅을 할 수도 있어요. 작동을 바로 하기 시작했고요. 가까이서 들으면은 이렇게 틱틱 하는 펌프음이라고 하죠. 목탁음이라고도 하고요. 그 펌프 소리가 가볍게 처음에 좀 들려요. 그리고 나서 작동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 펌프 소음이 조금 더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동봉된 액세서리가 이렇게 있는데요. 차박할 때 차 안으로 온풍을 밀어넣기 위한 액세서리예요. 이렇게 꽂고 여기다 온풍관 연결하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다 이렇게 꽂고 나면 공간이 비잖아요. 그래서 남은 빈 공간들은 이렇게 고무 몰딩을 줍니다. 고무 몰딩을 끼는 거죠.
저는 설치가 좀 어려운 게 이쪽에 선바이저가 있어가지고 선바이저 있는 차량은 설치를 정확하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게 항상 좀 아쉽긴 해요. 선바이저가 있는 차량 방법이 없나? 저는 지금 레이에서 보조석 1열 도어를 이용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반대쪽에 2열 도어를 좀 많이 이용하죠. 고정이 잘 돼요. 이 제품을 이렇게 넣게 됩니다. 오, 된다. 되기는 되네요. 되기는 되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지는 않길 바래요. 왜냐면 선바이저가 떨어져 나갈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아슬아슬하게 되는데 틈새는 좀 있습니다. 제품은 안정화가 됐습니다. 안정화라고 해서 뭐 특별한 게 있는 건 아니고요. 처음에 작동을 시키면 무조건 강으로 한번 돌아요. 한번 돌고 그 다음에 내가 맞춘 세기로 이렇게 천천히 돌거든요. 그렇게 맞춰졌다고 볼 수가 있죠. 펌프 소음이 귀를 기울이면 이렇게 칙칙칙 시계 초침 소리 정도로 들리는 레벨이고요. 지금 1.5m 정도 떨어졌는데 살짝 들리긴 하지만 뭔가 신경 쓰인다 이런 소리는 아니긴 해요. 펌프 자체는 그래요. 근데 지금 이 온풍 소리하고 배기 소음은 제법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정도로 왔거든요. 이 정도면 한 10m 정도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캠핑 사이트로 따지자면 옆 사이트인데 조금 떨어져 있는 옆 사이트 혹은 되게 가까운데 옆 사이트 그 정도면은 바람 소리만 아주 살짝 들리는 그런 정도입니다. 제가 있는 이곳은 이제 공원이고 소리가 좀 이렇게 울려 퍼지는 곳이거든요. 소리가 좀 크게 들리는 곳인데 이 정도 소음이라고 한다면 일반 캠핑장에서는 옆 사이트 정도 되면 거의 들리지 않는 그런 정도라고 볼 수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횡성에서도 그때도 테스트를 했는데 그때는 이 정도 왔을 때 아예 안 들렸었거든요. 그래서 소음은 바로 옆 사이트만 아니면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동하고 있는 동안 추가 액세서리 보여드리면 매연 배기관을 좀 위로 뽑아서 사용할 수 있는 매연 배기 호스가 들어있는데 굳이 뭐 이용 안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파워뱅크 매립되어 있으니까 파워뱅크 배터리 충전해야 되잖아요. 가정에서 충전할 수 있는 충전기입니다. 이 XT90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케이블이 마감이 안 돼 있어가지고 이런 거를 뽑으실 때 선을 뽑지 마시고 이렇게 플라스틱을 잡고 뽑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시거 케이블이 들어있거든요. 시거 케이블 이쪽에 XT60으로 되어 있는데 차량에 시거 소켓에다 꼽고 XT60 꽂아 두면 시동 켜면 파워뱅크를 충전할 수가 있어요. 제품이 아무래도 크고 무겁다 보니까 집으로 가져가 충전하는 게 좀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시거책 이용한 주행 충전기를 매립을 해주셨어요. 파워뱅크 50A인데 사실 이 주행 충전기로 이걸로 완충을 하려면 50을 다 썼다는 전제에 한 7, 8시간을 운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차량 운행을 주말에만 딱 하시는 분은 이 시거 주행 충전기로 완충은 좀 어렵고 평일에 차를 운행하시는 분들은 이 AMP 물속 히터를 집에다가 가져가서 충전하지 않고도 주중에 충전을 조금씩 하다가 이제 주말에 노지 같은 데 갈 때 완충을 시킬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온풍관을 한쪽만 이용할 때에는 나머지 한쪽은 이걸로 이렇게 막아두게 됩니다. 뭔가 큰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이런 거 막아둘 수 있고 나사로 조이는 건데 이 나사를 또 손으로 돌릴 수 있게 해두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배려들은 되게 잘 해두셨더라고요. 아까 스테인레스 밴드도 손으로 돌릴 수 있는 밴드를 적용을 하셨고 그러면 차 안으로 공기를 보내볼 건데요. 지금 관이 2개잖아요. 하나씩 보내보려고 합니다. 먼저 방향을 올인원을 해서 이쪽으로 하면 바람이 이쪽으로만 나오거든요. 이쪽은 제가 손을 댔을 때 바람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고요. 자, 이쪽으로 뜨거운 바람이 잘 나오고 있어요. 지금 강도는 2.0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다 이렇게 꽂아 봅니다. 차 안으로 들어왔고요. 문을 닫았습니다. 지금 문은 다 닫혀 있고 그리고 이쪽에서 따뜻한 바람이 느껴지네요. 뜨거운 공기 약간 위에 조금 머무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왜냐면 원래 뜨거운 공기 위로 올라가는데 지금 방향이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뜨거운 공기가 조금 주로 위로 있는 그런 특성을 보여주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하면 사실 이런 어댑터 말고 일반적으로 그냥 동그란 이 호스를 온풍 호스를 그대로 꽂고 방향 조절하는 거 있죠. 뜨거운 바람 방향 조절하는 거 그 친구를 꼽아서 그 친구로 방향을 밑으로 내려야 발 쪽으로 내려야 전체적으로 조금 더 훈훈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지난번에 리뷰했던 디바스토도 거의 유사한 이런 장치가 있었고 제가 AMP 제품도 있는데 이 제품들 조금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선바이저가 있는 차량도
뜨거운 공기를 받을 수 있게 조금 각도를 이렇게 한번 꽈주고, 그 다음에 들어온 후에도 여기서 각도 조절, 방향 조절 같은 걸 할 수 있게 해주면 좋겠죠. 지금 이 상태에서 각도를 그냥 낮춰버리면 저한테 바로 오거든요. 그러면 또 너무 뜨겁고 건조해요. 그래서 앞뒤로 방향 바꿔서 저쪽으로 아래로 이렇게 쏘면 지금 완벽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런 제품들을 좀 진화를 앞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해봅니다. 지난번에 제가 영하 15도에서 자봤더니 이제 온도를 좀 많이 올렸거든요. 컨트롤러에서 온도 조절도 돼요. 온도 조절을 하면 약 3도 정도 올라가면 기계 꺼지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이제 온도가 좀 내려가면 켜지고요. 제가 에버스피커 이용하고 있는데 에버스피커가 온도 조절로 굉장히 아주 부드럽게 작동을 잘하거든요. 근데 에버스피커만큼의 부드러움은 아니지만 온도 조절로 작동이 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좋네요. 훗날 좋아요. 어우 덥다. 자, 그럼 제품을 꺼봅니다. 제품 끄는 법은 누르고 있으면 꺼지더라고요. 이렇게 오프. 꺼지면 컨트롤을 바로 분리하지 마시고요. 배터리는 어차피 일체형이니까 분리를 못하니까 그냥 두고 자동으로 정지할 때까지 기다리고요. 정지가 다 되면 그때 컨트롤 뽑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 같습니다. 관은 제가 정리를 해두고요. 조금 어렵네요. 다 접고 나면 좀 부피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작동을 멈췄기 때문에 컨트롤러도 분해를 해봅니다. 이동하실 때 반드시 분해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살짝 한번 누르면 바로 작동하거든요. 추가적으로 이 창문 어댑터에는 또 이렇게 한쪽 면을 부착할 수 있는 고무로 되어 있는 이런 제품도 줍니다. 이 제품이 열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뜨거운 열기가 통과하고 금속이니까. 그래서 썬팅지가 열 때문에 접착력이 떨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창문에 닿는 쪽에 이렇게 부착을 해서 열기가 닿는 걸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세밀한 제품을 또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테스트를 좀 해봤고요. 파워뱅크가 매립되어 있고 연료통도 당연히 매립이 되어 있는데 아마 지속 시간도 좀 궁금하실 거예요. 50A로 얼마나 사용할 수 있을지. 제가 테스트를 이제 2번을 해봤는데 한 번은 완전 한파 때 영하 15도에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때 제가 처음에 요거 방향을 거꾸로 설정해가지고 그냥 여기다가 냅다 최강으로 그냥 바람 막 썼어요. 배터리도 많이 쓰고 연료도 많이 썼죠. 그렇게 좀 쓰고 나중에 이제 반대로 해서 차 안으로 바람 보내서 테스트를 했었는데 영하 15도의 한파에서 강으로 좀 많이 틀기도 하고 물론 잠잘 때 약으로 결국 틀었겠지만 그렇게 테스트해서 17시간 약 17시간 정도가 갔습니다. 사실 스펙상으로 보면은 한 20시간 이상, 한 25시간 정도 사용해야 하는데 아무래도 한파여서 그렇게까지 많이 사용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17시간 사용했기 때문에 한 오후 한 3, 4시 그때부터 틀면은 아침까지 틀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지속 시간 배터리를 가지고 있고요. 이 제품 열량 1.4에서 5kg까지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는데 열량별로 배터리 소모량도 측정한 게 있거든요. 참고하실 수 있게 자료 화면 드립니다. 50A 배터리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이용 시간을 좀 가늠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연료는 좀 남았었어요. 5리터를 채웠는데 사실 모든 무시동 히터가 연료통이 5리터라고 해서 5리터를 다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매립되어 있다 보니까 기름 넣을 때 되게 조심히 넣게 돼요. 가득 채우려고 욕심을 부리다가는 넘칠 수가 있잖아요. 넘치면 이제 냄새 막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름 좀 덜 넣게 되고, 그리고 기름통이 5리터라 하더라도 맨 밑바닥까지 다 사용하는 게 아니라 약간 밑바닥에 떠서 연료를 거기서부터 빨아와요. 왜냐면 맨 밑바닥에는 잔여물질 같은 게 쌓여 있을 수 있고 그걸 빨아다가 쓰다가 고장날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 떠서 가져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5리터 물통이 혹은 10리터 물통이 풀로 다 사용할 수는 없고 한 1리터 정도는 거기서 사용을 못한다고 보면 돼요. 이 제품은 5리터의 연료통이 매립되어 있기 때문에 한 4리터 정도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리고 한파 때 이용하게 되면 얼마의 기름을 사용하는가, 제가 생각하는 항상 난방의 기준은 거의 한 18시간에서 20시간 정도예요. 8시간 이렇게 잠자는 시간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게 동계 차박을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이 보통 8시간 이런 식으로 계산하세요. 이와타니, 페니타 이런 거 하면서 8시간 뭐 가스 스테이션 사용해가지고 잘 수 있겠구나 이렇게 계산하시는데 그거는 동계 차박을 막 시작하시는 분들의 어떤 입장이고, 실제로 동계 차박을 정말 많이 다니시는 분들은 최소 한 15시간 이상 18시간에서 20시간 정도 난방이 되는 걸 기준으로 삼습니다. 왜냐하면 한파일 때도 우리가 차박을 나가는데 오후 2시에 나가도 이미 영하 5도일 때가 있어요.
뭐 오후 2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틀면 20시간 트는 거거든요. 오후 4시부터 틀면 18시간 트는 거고. 그래서 아예 그냥 난방을 처음 끝까지 한다. 밤엔 좀 더 세게 돌고 낮에 조금 덜 세게 돌고 이렇게 난방을 한다라고 보면 되는데, 그때 기름을 약 2.5리터 정도 먹는 것 같아요. 제가 여태까지 사용해본 경험으로는. 그러니까 이 5리터를 가지고 가면 실제로는 4리터를 가지고 가는 거고, 한 파 때 사용은 2.5리터 쓰고 남은 게 1.5리터예요. 그래서 내가 2박을 한다 그러면 남은 하루를 풀로 사용하기엔 좀 무리가 있습니다. 1박은 뭐 아주 넉넉하게 연료를 이용할 수 있는데 2박은 조금 무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경우에는 연료통 하나 더 가지고 다니는 거죠. 5리터짜리 제리캔, 혹은 아까 제가 사용한 건 10리터짜리 통인데 10리터짜리 제리캔 하나를 추가로 가지고 오시면 중간에 보충하면 2박이든 3박이든 이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연료통 기준으로는. 근데 파워뱅크가 매립형이다 보니까 이제 파워뱅크도 함께 생각을 해야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17시간 정도 이용한 거는 파워뱅크가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춥다 보니까 배터리 효율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내부 구조를 보면 안에서 매연 배기관이 이렇게 밑으로 출발해서 앞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안에서 열기가 막 생겨요. 이 본체도 현재 지금 따뜻하거든요. 그러니까 파워뱅크도 아마 그렇게까지 차갑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날이 어마어마하게 추웠다 보니까 좀 효율이 많이 떨어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요. 원래는 아마 25시간 정도는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스펙이거든요. 제가 두 번째 테스트 했을 때는 약 20시간 정도를 이용을 했고, 이제 더 테스트를 못 해가지고 거기서 종료를 했어요. 두 번째 테스트는 아예 영상이었어요. 영상 1도 혹은 0도 그 사이, 그 정도에서는 그냥 하루를 풀로 무난하게 배터리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마무리를 해 보겠습니다. 가격이 160만 원에 육박하고 무게도 20kg에 육박하는 이 제품이 유용할 것인가, 누구에게 필요할 것인가. 일단 가장 중요한 타겟은 지금 양쪽으로 온풍관을 뺄 수 있잖아요. 차박을 하면서 루프탑을 이용하는 경우, 예를 들어 뭐 4인 식구인데 둘은 밑에서 자고 둘은 위에서 잔다, 이런 경우에 이렇게 온풍관 양쪽으로 빼서 넣을 수 있으면 정말 좋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정말 딱인 제품으로 보여지고, 또 무시동 히터 열량이 OK 용량이다 보니까 쉘터도 데울 수가 있거든요. 아주 큰 리빙 쉘은 무리겠지만 일반적인 뭐 3m대의 그런 돔 텐트나 사각형 텐트, 그런 쉘터들은 데울 수가 있어요. 이너 텐트 작은 것은 뭐 당연하고요. 그래서 쉘터를 이용하면서 차박도 하는 경우, 사실 쉘터 많이 이용하면 또 다른 난로들이 많이 있는데 차박이랑 겸사겸사 왔다 갔다 하면서 캠핑하시는 분들 있죠. 차박도 한번 하고 쉘터에서 캠핑도 한번 하고, 혹은 쉘터랑 차박을 동시에 이용하기도 하고, 그런 분들에게 관을 이쪽 저쪽 동시에 연결해 둔다라던가,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 한 번은 이쪽 한 번은 저쪽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이용하기에 아주 좋아 보이죠. 무시동 히터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난로하고 차이가, 무시동 히터는 관을 빼서 이렇게 공기를 보내주거든요. 차 안, 루프탑 텐트, 쉘터 어디든 간에 원하는 대로 보낼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이고, 또 이 제품 동시에 두 군데로 보내는 거를 좀 특화된 기능으로 가지고 있어서 지인이랑 함께 차박을 다니는데 지인 차도 좀 데워주고 내 차도 데우고, 이런 식으로 동시에 두 군데를, 혹은 차만 따지면 세 군데도 가능하긴 하거든요. 열량이 워낙 세니까. 그렇게 동시에 온풍을 좀 보내고 싶으신 분들에게 확실히 적합한 모델로 보여집니다. 파워뱅크가 내 차 있던 없던 간에 무시동 히터를 이동식을 이용을 하려면 선을 연결해야 하는데, 또 선을 또 가지고 다녀야 되고 또 좀 귀찮을 수가 있거든요. 아예 매립된 친구 하나 그냥 가지고 다니면서 이용하고, 사용하고 나면은 충전해야 되잖아요. 충전도 주행 충전할 수도 있고, 내 파워뱅크에서 꽂아서 그냥 파워뱅크에서 파워뱅크로 충전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내 파워뱅크는 더 빠른 주행 충전이 이미 차에 매립이 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이용할 경우에 제품은 무겁지만 딱 한 번 들고 내리는 작업만 하면 일단 편히 이용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해보게 되었고요. 물론 단점들도 많이 있긴 합니다. 기본적으로 가격이 상당히 높아요. 지난번에 디바스토 때에도 중국산 10만원대면 구매하는데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이런 댓글들 달려있는데 맞는 말이죠. 확실히 가격 차이는 있어요. 제품 훨씬 더 잘 만들었고 더 조용하게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이게 그렇다 완전히 무서움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파워뱅크도 50A가 들어있는 거는 너무 좋아요. 딱 어떤 지속 시간도 생각해보면 적당한 지속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파워뱅크를 탈부착식으로 만들어 줬다라고 한다면
무시동 히터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파워뱅크만 가지고 다니면서 이용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게 느껴지더라고요. 지금 적산계가 없어요. 파워뱅크에 그 배터리량이 얼마 남았고 앞으로 몇 시간 이용할 수 있을지를 지금 확인할 수가 없고요. USB 소켓에 전압을 보여주고 있어요. 13.2에서 12V로 내려갈 때 0.1씩 내려간단 말이에요. 13.1, 13, 12.9 이런 식으로 0.1씩 떨어지잖아요. 그게 하나당 대충 한 10%다. 예를 들어 12.5다. 그러면 50% 남았다. 12V가 되면 이제 거의 끝날 때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단점인데요. 이제 고무관이에요. 지금 고무관 2개를 이용해서 온풍 호스를 연결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고무관이 한번 교체가 되었습니다. 제가 횡성에서 처음 이용했던 제품은 좀 냄새가 났어요. 고무 냄새가. 그래서 판매자분한테 연락을 해서 AM 사장님한테 이 제품이 냄새가 나는 거 혹시 인지하고 있는지 확인을 했더니 인지하고 있고 새로운 고무 호스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에 구매하신 분들도 이 변경된 새로운 고무관을 제공하려고 한다. 라고 하면서 이걸 제가 받았어요. 새로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용을 했는데 그래도 냄새가 좀 나더라고요. 기존 냄새가 한 10이라고 한다면 얘는 한 2, 3 정도의 혹은 1, 2 정도의 냄새가 나더라고요. 원래 무스통 히터들은 검은색 플라스틱 이용하잖아요. 그런 제품으로 어떻게 좀 교체를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한편으로 해봅니다. 사장님한테 한 번 더 좀 연락을 해봐야겠지만 가격도 가격인데 이 제품이 되게 고급스러운 제품이다 보니까 자 이렇게 AMP라는 국내 브랜드에서 파워뱅크까지 매립한 올인원 무시동 히터 새로 출시한 제품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봤습니다. 무시동 히터 검색했을 때 굉장히 높은 가격이 그 제품 과연 어떤 제품인가 궁금해 하셨던 분들이 계셨을 텐데요. 이 리뷰로 좀 그 궁금증이 해소되었기를 바래요. 용도가 좀 맞으시는 분들이 좀 한정적이긴 할 거예요. 제품이 크고 무겁고 가격도 나가다 보니까 한정적이겠지만 그래도 용도가 딱 맞으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제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관만 좀 다른 플라스틱 관 같은 걸로 교체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향후에 파워뱅크도 착탄식으로 만들어진다면 아주 완벽한 제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또 뵙죠. 제 휴대폰으로 소음 측정을 해보려고 해요. 현재 소음하고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평균이 79.9, 80 정도 되고 맥스가 82. 바람을 반대 방향으로 바꾸고요. 온풍관을 바꾸고 나서 약간 소음이 줄어든 것 같기도 해요.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85에서 88 정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쪽 호스가 소음이 더 적은 것 같은데 야 희한하게 첫 번째가 오히려 소음이 적네요. 예. 소음의 형태가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조금 어떤 거 조금 고음이고 어떤 거 조금 저음이고 그러면서 나는 조금 더 편안하게 들리지만 실제 소음은 조금 더 클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일반적인 우리가 사용한 호스가 소음이 더 적게 나왔습니다. 제가 2번 테스트했는데 2번 다 일반 호스가 더 소음이 좀 적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방염포인데 약간 모양이 좀 고정이 살짝 되는 그런 방염포거든요. 이제 생긴 게 약간 흡음도 되게 생겼어요. 이런 걸 넣으면 소음이 또 줄어든다고 하더라고요. 온풍관에다가 이거를 한번 넣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너무 길어요. 지금 막혀버리면 안 되잖아요. 구멍이 막히면 이제 바람이 다 못 빠져나가면서 본체가 가열될 수가 있거든요. 작동이 꺼지겠죠. 뭐 한 번에 고장 나지는 않을 것 같고 일단 처음에는 좀 넣어볼게요. 긴 거를 통째로 이렇게 넣고요. 바람소리 확실히 줄어든 것 같긴 합니다. 안에 들어가서 테스트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80에서 82였는데 73에서 76으로 줄었어요. 거의 7 정도가 줄었습니다. 오, 이거 쓸만한데요? 아마 바람을 맥스로 틀면은 공기가 원활히 못 빠져나갈 수도 있긴 있어요. 지금 너무 길거든요. 좀 반 잘라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잘라볼까요? 가위 준비하고 한 3분의 1 정도만 있어도 될 것 같은데 잘 잘리네요. 오, 괜찮은데요? 단면이 괜찮은 것 같아요. 뭐가 이렇게 찌끄러기 같은 게 날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내 차에다가 해놔도 될 것 같은데요? 이 정도면 그래도 바람이 통과하는데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맞나 이게? 아니 92로 늘어났어. 이게 믿어도 되는 거야? 이게 맞나? 늘어났는데 소음이? 아 이게 잠깐만요. 좀 양을 좀 긴 걸 다시 한번 꽂아보고요. 긴 걸 바꿨더니 확실히 70대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너무 작은 거는 오히려 소음을 증폭시킬 수 있다. 제가 방염포를 좀 잘랐잖아요. 그래서 긴 거는 여기다 꼽았고 짧은 거는 더 아래쪽에 꼽았어요. 입구 쪽에. 소음이 70에서 72. 원래는 80에서 80이었잖아요. 10이 줄었네요. 아, 이 앞뒤로 꽂아 뒀는 거 개꿀이네요. 제 무시동 히터 2K도 저것도 이거를 좀 잘라서 앞뒤로 좀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안쪽에도 하나 넣고 바깥쪽에도 하나 넣고 이렇게 한번 나중에 테스트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